오늘은 척추에서 느껴질 수 있는 통증 질환이에요. 아주 드물지만 그렇다고 또 아주 드물지도 않은 질환이고요. 미만성, 특발성, 고울격, 과골증. 야, 병명 참 어렵다, 그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 많을 텐데 말이 되게 어려워요. 미만성이라는 뜻은 점점 퍼져간다는 뜻이에요. 특발성이라는 뜻은 원인을 뚜렷이 알 수 없이 나타났다는 뜻이고요. 과골증이라는 거는 뼈처럼 생기는 조직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은 원인을 알 수 없이 점점 퍼져가는 그렇게 뼈처럼 생기는 조직들이 늘어나는 그런 질환인데요. 오늘은 이게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감별하고 좀 치료를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주로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척추가 뻣뻣하다는 느낌이에요. 척추 어딘가 혹은 조금 더 넓게 앉았다 일어날 때 혹은 아침에 일어날 때 혹은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하면은 등이나 목이나 허리 쪽이 뻣뻣한 느낌이 들면서 통증을 느끼는 그런 질환이고요. 질환의 종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뭐 디스크처럼 나타난다든지 협착증처럼 나타나는지 상당한 다양한 임상 증상들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최초로 한 3개 이상의 척추관 공간을 포함하는 인대성 구조물들이 융합성 고라가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그런 질환이고요. 흉뇨추 부위에 가장 흔하게 생깁니다. 하지만 경추나 갈비뼈나 이런 골반뼈 쪽에도 생길 수가 있죠. 일단은 유병률이 2.9에서 4.1% 정도 된다고 해요. 100명 중에 한 3, 4명 정도 꼴이니까 아주 드문 질환은 아닙니다. 주로 호발하는 연령대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고요. 남성에게 여성보다 한 2배 가까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질환을 앓는 분들이 당뇨나 고혈압이나 비만이 같이 유발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비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일단은 척추 주변에 있는 인대 조직들을 알아야 돼요. 척추라는 것은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심 기둥입니다. 이 기둥 사이에서 팔다리, 몸통 모든 곳으로 가는 신경들이 빠져나오게 되죠. 벽돌을 24장을 쌓아 올려서 기둥을 만들어 놨어요. 벽돌만 있다고 해서 기둥이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아니죠. 주변에다가 시멘트도 좀 이렇게 발라놓고 이렇게 해놔야지 기둥이 그대로 모양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척추도 뼈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뼈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인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쪽에 전종인대가 있고요. 척추 뒤로 후종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극돌기 사이를 채워주고 있는 극간인대가 있고 그리고 척추공 사이에 이 사이 뒤쪽을 메꿔주는 황색인대가 있고 이 정도가 이제 척추를 받쳐주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들이에요. 근데 영어로는 이제 DISH, DC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DC는 이 척추를 받쳐주는 인대 조직들이 뼈처럼 딱딱해지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석회가 침착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후종인대 쪽에 이제 고라가 되는 것들을 특징적으로 후종인대 고라증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병명으로 분리를 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그쪽에 고라가 돼서 신경 척수를 누르게 되면은 임상적으로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증상, 이 질환이 있을 때 특징적인 증상들은요. 자, 척추 주변이 뼈처럼 굳었어요. 잘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움직임 범위가 많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내가 척추를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일단은 알아둬야 되는데 우리가 허리를 숙였을 때 90도 가까이 내 손으로 내 발을 만질 수 있으면 이제 정상이고요. 허리를 뒤로 젖힐 때 30도 가까이 젖힐 수 있으면 정상이고요. 골반을 고정한 상태에서 허리를 돌렸을 때 좌우로 30도 이상 회전을 할 수 있으면 정상이고요. 옆으로 구부렸을 때도 30도 이상 구부릴 수 있으면 정상입니다. 근데 척추가 뼈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다 보니까는 이 전반적인 움직임들이 다 조금씩 범위가 줄어들어요. 증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움직임 범위도 차츰차츰 이제 줄어들게 될 거고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통증입니다. 통증은 고라가 진행되어 있는 그 부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나타나게 되고요. 상당히 뻣뻣한 느낌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뼈 조각들이 신경을 누르기도 해요. 그래서 마치 디스크처럼 이렇게 팔다리가 어느 한쪽으로 저리다든지 점점 힘이 빠진다든지 약간 뭔가 손놀림이 예전처럼 민첩하지 않고 약간 어죽어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게 뒤쪽으로 척수각 내를 누르게 되면은 그러면 조금 더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양측성으로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양쪽 다리가 점점 힘이 빠진다든지 뭔가 걸음걸이가 휘청거린다든지 이런 느낌도 나타날 수 있고 대변을 보거나 소변을 보려고 할 때 뭔가 이렇게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증상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척수정증이 같이 나타나게 된다면 임상적으로는 좀 응급이에요. 이런 경우는 빠르게 조치가 좀 필요하게 됩니다. 일단은 DC가 의심이 될 때
특발성 미만성 골화증이 의심이 될 때는 일단은 엑스레이 상에서 잘 표현이 돼요. 엑스레이는 뼈를 보는 도구죠. 해서 인대 조직들이 뼈처럼 늘어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상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사진을 찍어 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척추가 하나씩 분리되어서 보여야 될 텐데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크게 뭔가 뼈 조각이 크게 붙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CT 상에서도 잘 보이게 됩니다. 해서 척추 기둥 앞쪽으로 뭔가 음영이 더 하얗게 보이게 되는, 하얄수록 뼈가 좀 단단하다는 뜻인데 앞쪽으로 이렇게 하얗게 쭉 이어져 있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요. 이 척수가 후종인대 쪽도 지금 골화가 진행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리 쪽으로 좀 팔다리 감각들이 사라질 수도 있죠. 역시 엑스레이 상으로 이 앞쪽이 이렇게 뭔가 왜 이렇게 척추가 붙어 있지 싶은 그런 음영들이 보일 때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DC하고 가장 많이 혼용되는 것들이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질환이에요. 근데 이 두 질환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은 강직성 척추염 같은 경우에는 주로 30, 40대 젊은 연령들한테 나타나고, DC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상의 연령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천장관절 이완이 별로 드문 데 비해서 이 강직성 척추염은 천장관절에도 다발하게 되고요. DC 같은 경우에는 당뇨를 합병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고, 강성 척추염 같은 경우에는 HLA-B27이라고 하는 항백혈구 항체가 90% 이상에서 이제 양성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걸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갈비뼈 쪽으로도 굳어지기 때문에 강성 척추염 같은 경우에는 좀 소흡이 곤란하다든지 흉곽이 잘 확장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일단은 영상 소견에서도 좀 비슷하지만 달라요. DC 같은 경우에는 한쪽만 좀 이렇게 쭉 골화가 돼서 이어지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는데, 강성 척추염에서는 이 디스크 조직 자체가 약간 단단해지는 그런 모습이 마치 대나무처럼 보인다 그래서 뱀부 스파인이라는 그런 특징적인 소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뼈가 단단하면 좋은데 뼈 주변에 있는 인대 조직들은 좀 잘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 움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이제 척추를 받쳐줄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굳어질까요? 일단은 뚜렷하게 밝혀진 원인이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조직들은요, 계속해서 파괴가 되고 있고 계속해서 다시 재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 몸이 항상 그대로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피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만 지나면은 세포가 완전히 다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 정도로 빠르게 재생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구강점막 같은 경우에는 한 보름이면은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부 세포들은 사라지고 있고 일부 세포들은 계속 태어나면서 조직 자체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조직이 정상적인 조직으로 재생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인대 조직들이 단단한 석회화된 조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주된 원인은 그쪽으로 혈액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조직들은 피가 충분히 공급이 되면은 영양분도 공급이 되면서 부드러운 상태들을 잘 유지하고 재생도 빠르게 일어나는데, 혈액 공급이 충분하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은 재생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 조직이 석회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섬유화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정상적이지 않은 조직으로 바뀌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앓고 있는 분들은 일단은 몸을 좀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를 계속 좀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스트레칭을 좀 충분히 해주고 운동도 하면서 피가 좀 잘 돌도록 그렇게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한의원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이런 비슷한 문제들에 대부분 이제 봉독을 가장 첫 번째로 응용을 하게 되는데, 벌에 쏘이면 붓고 가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벌침을 놔서 척추 분절 주변을 이렇게 붓고 가렵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평상시보다 피가 한 5배에서 10배 가까이 그 문제를 자극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피가 이렇게 몰려들면서 주변에 있는 그런 문제들도 아주 빠르게 회복하는 특징들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분들의 척추를 만져보면 척추가 정말 단단해져 있어요. 그래서 쉽게 잘 움직이지 않는 게 그냥 만져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단단해진 뼈 주변을 골타요법으로 직접 조금씩 두드려서 자극을 주게 되면은 그러면 조금씩 척추의 분절의 움직임들을 좀 향상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약 중에서도 뭐 단삼이라든지 작약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약재들이 뼈 주변을 좀 많이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재들을 꾸준하게 이제 복용을 하면서 최소 3개월에서 한 1년 정도까지 좀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만성 특발성 골격골화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내가 평소에 좀 뼈가 뻣뻣하게 느껴진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허리가 막 뻣뻣해서 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가장 흔한 원인은 퇴행성 관절이에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 드린 DC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좀 뻣뻣한 느낌들이 잘 사라지지 않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은 사진을 찍어서 한 번 정도 내 척추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양막에서도 아직은 특별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소염 진통제를 주거나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만 관리하지 마시고 한의원 치료도 적극적으로 병행을 하면서 최대한 몸이 잘 회복되도록 재생이 잘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면은 뚜렷한 치료 성과들을 나타낼 수 있는 질환입니다.